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운동생활입니다. 다시 또 이게 맨날 말하는 것 같아 이 말. 5번째, 6번째 걸. 오늘 좀 간단히 좀 하려고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좀 하려고 준비했고요. 카페인과 운동과의 관계 좀 더 자세히 한번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본인 얘기도 좀 해주시고. 일부러 커피를 올려놨어요. 별다방 커피. 제가 별다방인지 몰라가지고 스타벅스 뭐라고 아유. 다시 설명드리면 카페인과 운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그러고요. 효과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의사들은 커피를 좀 많이 입에 다 달고 사는 것 같은데 저도 운동 전에는 커피를 한 잔씩 먹는 게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커피 마시는 게 아니라 멋 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무 TMI가 길었고 다시 주제로 넘어가죠. 오늘 주제는 카페인의 운동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많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정리를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첫 번째는 각성, 그리고 흥분 효과를 통한 이제 운동 수행 능력의 증가가 이제 첫 번째 보통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방의 산화, 그러니까 지방의 사용을 카페인이 돕는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에너지 저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방 사용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유산소 능력이 증가하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뇨작용 얘기예요. 이제 이뇨작용이라고 하면 이제 소변이 많이 배출되는 내용인데 운동 수행 능력 자체는 좀 악영향이 될 수는 있죠.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는 근육의 선명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도 수분도 제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나트륨을 안 먹는 이유도 나트륨이 몸에 물을 가둬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트륨도 일부러 안 먹어서 물을 최대한 몸 안에 없게 하려고. 커피 같은 경우는 이뇨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커피의 이뇨작용을 이용해서 근육의 선명도를 높이는 이제 그런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디빌더들 중에서 시합 전에 이런 수분의 제한뿐만이 아니고 약으로서는 이뇨제를 불법적으로 구해가지고 사용해서 근육의 선명도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을 정리한 거고, 이것들이 정말 진실된 건지 팩트 체크를 통해서 좀 논문을 찾고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운동 수행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운동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카페인이 근육 내부에서 칼슘 이온의 조절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뭐 좀 약간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칼슘이 근육에 있어서 근육을 수축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칼슘 조절에 영향을 끼쳐서 근육의 동원력, 그러니까 한 번에 수축할 수 있는 근섬유의 개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카페인을 먹으면은 아마도 힘이 더 세지고 수행 능력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쨌든 실험실에서의 이야기고요. 실제로 그런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카페인과 운동 관련된 논문은 굉장히 많았어요. 우선은 가장 최근에 나온 리뷰 논문인데, 그거는 이제 저희 신쌤이 좀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올해 2021년에 나온 리뷰 논문이고 제일 따끈따끈한 논문이겠죠. 카페인과 운동 수행 능력에 대해서 리뷰를 주기적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논문 내용을 완전히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근육의 최대 파워, 그러니까 원RM도 증가를 시켜주고, 그리고 근지구력도 증가시켜주고, 수행 능력도 증가시켜주고, 결국에는 다 증가시켜준다. 카페인과 운동 수행 능력에 대해서 거의 약간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논문을 자세히 잘 뜯어보면은 P-value는 0.05보다는 높았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카페인이 운동 수행 능력을 올려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경향성은 있는 것 같다라고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논문에서. 저희는 이제 이런 말보다는 뭔가 정말 미치는 근거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가지고 이런 리뷰 말고 메타 분석 논문들을 좀 몇 개 더 찾아봤어요. 2017년에 이제 13개의 논문을 메타 분석한 내용이고, 이제 멀리 달리기, 이제 일정 거리 빠르게 달리기, 그리고 근육 파워 측정, 카페인을 섭취한 다음에 이제 비교한 논문인데, 이게 일정 거리를 빠르게 달리기에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차이가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6년에 나온 메타 논문이 또 있는데, 42개의 연구에 대해서 종합을 해서 발표한 논문이고, 이 논문에 보면은 이제 근육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근육의 수행 능력이라든가 근육의 최대 힘에는 차이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신에 인내력, 인듀어런스에만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리뷰 및 메타 분석 논문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조금씩은 다르기는 해요. 뭐 어떤 거는 힘이 증가한다, 어떤 거는 뭐 속력이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논문들에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인듀어런스, 그러니까 이 운동 시에 인내력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아마도 카페인이라는 약물 자체가 이제 각성 흥분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데 흥분 각성 효과의 효능 중 하나가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통증을 덜 느끼게 된다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운동을 할 때 인내력이 더 증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카페인 같은 경우는 근력의 증가보다는 인내력의 향상을 통해서 볼륨의 증가를 누리는 게 맞을 것 같다. 아무래도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좀 덜 느껴지게 되면은 뭐 평소에 운동을 하실 때 마지막 세트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트 수를 다 채우지 못했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카페인 보충을 해주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카페인과 지방 산화, 고급용으로 지방을 태운다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카페인을 먹으면은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카페인을 안 먹고 운동을 할 때보다 지방 소모가 빠르고 그걸로 인해서 운동을 더 길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카페인이 이제 갈색 지방의 이제 활성도를 높여서 아까 이제 신쌤이 말한 것처럼 지방의 소모를 도운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다이어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식이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페인만 먹는다고 이제 지방이 쭉쭉 불타고 이제 이런 느낌이 아니고 카페인을 먹고 운동을 꼭 같이 해줘야 살이 빠지는 거니까 그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다루려고 하는 내용도 운동 전에 카페인을 먹었을 때 과연 다이어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소개하려는 논문은 이제 2021년, 이것도 이제 올해 발표된 논문이죠. 카페인 다이어트를 검색을 하면 블로그, 뉴스 이런 데 정리가 다 되어 있는 논문이긴 해요. 짧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유산소 운동을 수행하기 30분 전에 이제 킬로그램당 카페인 용량 3mg을 이제 섭취한 그룹이 최대 지방 산화가 섭취 안 한 그룹에 비해서 10%나 높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방금 언급한 논문은 이제 단일 논문이고 이전에 이제 메타 분석한 논문을 좀 살펴봤는데 1978년부터 2020년까지 쭉 지방 산화와 이제 카페인 관계에 대한 이제 정리한 메타 분석 논문이 2020년에 발표되었어요. 간단하게 보면 운동 전 카페인을 섭취를 하면 운동 중에 지방 산화 소모율이 안 한 사람보다 더 높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용량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선 논문과 똑같이 킬로그램당 3mg 이상은 먹어야지 지방 소모율이 안 먹은 사람에 비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인데 이제 지방을 태운다는 거는 결국은 지방을 소모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운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사용했던 영양소는 그만큼 더 아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앞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방을 산화시켜서 지방을 많이 태우게 되면은 그만큼 유산소적인 능력이 증가한다는 내용은 많이 있어요. 근육이나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그만큼 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또 연구가 있어요. 운동을 할 때 카페인과 탄수화물을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탄수화물이 근육 글리코겐으로 전환되는 속도랑 글리코겐의 저장량을 증가시켜준다. 이제 이런 연구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 논문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탄수화물이 내장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몸에 있는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인슐린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 높아진 혈당을 간과 지방 그리고 근육으로 보내서 저장시켜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근육으로 탄수화물이 저장되는 형태를 이제 글리코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카페인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은 장에서의 탄수화물 흡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슐린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카페인을 안 먹었을 때에 비해서 혈당이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혈당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에 한해서만 그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근육으로는 이제 인슐린이 작용을 해서 탄수화물이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과 지방, 근육에 다 작용을 한다고. 근데 간이랑 지방에는 여전히 인슐린이 작용을 하지 않는데 근육에만 인슐린이 작용을 하니까 평소에 저장돼 있던 양보다도 더 많은 양의 글리코겐이 저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간과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일단은 혈당이 올라가야만 글리코겐이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인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은 탄수화물 자체 양이 없으니까 글리코겐의 증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카페인을 먹고 운동을 하고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이 두 개가 꼭 같이 확보가 되어야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증가한다라는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고 카페인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이겠죠. 첫 번째로 카페인 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소개한 이제 2010년 리뷰 논문에서는 효과를 본 카페인 양이 kg당 2.5mg에서 7mg이라고 말하고 있고 2017년 메타 분석에서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그 부분에서는 kg당 6mg을 먹었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지방산화 내용을 보면은 지방산화는 이제 3mg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보면 3mg에서 6mg 정도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양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용량 비교한 몇 개 논문 보면은 3mg이랑 6mg을 또 비교해 본 논문이 있었는데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카페인의 부작용 같은 걸 생각을 해봤을 때 kg당 3mg을 먹는 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용량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커피 전문점들을 보면 톨 사이즈 기준으로 한 120에서 2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그란데 사이즈 정도를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카페인을 언제 먹어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관련된 논문도 있긴 있었는데 2020년의 논문을 보면은 운동 전 30분 그리고 1시간, 2시간을 비교했을 때는 이제 1시간 전에 먹는 게 제일 좋다라는 이제 논문이 또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2016년의 메타 분석 논문을 보면은 45분과 60분 그리고 90분을 비교한 더 좁게 잡은 논문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60분 전에 먹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1시간 전쯤에 먹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인을 정리를 하면 얼추 1시간 전에 커피 전문점에 들려가지고 그란데 사이즈를 주문해서 벌컥벌컥 마시고 1시간 뒤에 운동하러 가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이제 커피와 운동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